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7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경마의 결승전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는 벌써 월말 경마네요. 2월 달은 설 연휴 휴장 때문에 3주 동안만 시행이 되는데 그만큼 서둘러 의지를 보이는 그런 마방의 마필들 꼼꼼히 살펴보셔야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용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두력의 강점이 있고 단거리 너끈히 극복해내고 있는 이 꾸준한 전력의 소유자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직전 대목 게이트 여건의 변화, 부담 중량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합니다만 어느 정도 능력 편차는 가려지는 레이스입니다. 인기와 접전 구도가 예측되는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에 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들의 스피드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죠. 2번 야호 썬더캣의 출전이 아마 선두권의 정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야호 썬더캣은 사실 승급전에서도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당일 체중이 좀 크게 불었었죠. 그 바람에 라스트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 추입까지는 좋았는데 막판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호 썬더캣에 늘어나고 있는 걸음 신장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 먼저 강조드려야 되겠고요. 1번 파이널 스톰을 그 동반 입상 파트너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너무 실망을 많이 줬었던 전력인 건 맞아요. 앞선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붙어 나갔으면, 선행 한번 시원하게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늘 남는 전력인데 지금까지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더 빠른 상대와의 그 편성 강도의 세짐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처럼 1번 게이트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파이널 스톰의 선행 강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이널 스톰의 선행을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4번 원더풀 딕시가 선행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선행권에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은 5번 스카이 스톰이 되겠죠. 1번 파이널 스톰을 우선 동반 파트너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승급 착승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야호 썬더캣의 우승 도전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역시 이번 야호 썬더캣의 선행이든 아니면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선행마 뒤에 최적 선입전개든 두 가지의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야호 썬더캣이 가장 중심마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번 게이트를 부여받은 1번 파이널 스톰 직전 경주는 외척으로 기대면서 출발 안 좋았던 부분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4번 원더풀 딕시도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고 복병으로 3번 실버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직선에서 뒷심은 분명히 좋은 말이고 다만 초반 스피드도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말이 아닌데 12월 달에는 기립성 늑발을 했고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중후미에서 자리 잡는데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정상 출발했을 때는 13초대의 초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입전개까지 가담을 했던 말인 만큼 이번 경주 최적 선입전개라면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는데 3번 실버 디자인의 뒷심발이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버 디자인이 분명히 스피드 자체는 밀리는 전력이 아닙니다. 다만 마체가 워낙 작죠. 딱 한 번의 우승이
정말 작년 7월이죠. 제가 그때 이제 부산광역시장의 취재 때문에 부산 내려가서 보는데 박우릉 기수가 그 비가 막 무지 내리는 그날에 정말 기가 막히게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잘 타주더라고요. 전개가 잘 풀렸었던 우승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전개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이 말이 외곽으로 다시 나가서 이 빠른 스피드 말들을 제압을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 전개 힘듭니다. 다음 편성을 노려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야후 썬더캣은 워낙 스피드감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 자체에서 뭐 직전의 경주의 경쟁력이라면 이번 편성 자체 한층 약해진 구도와 전개 조건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3번 원더풀 딕시 그리고 1번 파이널 스톰의 전개 조건, 5번 스카이 스톰의 최근에 변화된 끈기 모두 좋게 판단하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함께 보는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복병권에서 9번 아름다운 천사 한번 여쭤볼게요. 이마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량주로에서 입상 이후에 이제 승급전 당시에도 김지영 의원께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입상을 하면서 좀 변화를 보였던 전력으로 판단하고 그 늘어난 거리에서의 경쟁력은 아쉬웠지만 1000m 자체에서는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차피 선두권 3, 4두 정도를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도 종반 경쟁력 자체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천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 거 맞습니다. 승부처에 추천드렸고 우승했던 것도 맞고요. 다만 직전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식 컨디션 변화는 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나카 기수의 경주 운영이 과연 아름다운 천사하고 맞을까가 이제 우선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나카 기수는 선행말을 선입으로 변환을 시켜서 힘한 배를 하는 것에 거의 달인이다시피 정말 힘한 배를 잘해주는 기수입니다. 그 자신감이 아름다운 천사라는 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즉 이번 경주에 앞선에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말들 많고요. 외곽에서도 덮쳐올 수 있는 말들. 양보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천사의 입상도 함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선두에게 강점을 지닌 마필들 안쪽 게이트에 배정된 말들에게 이제 높은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뭐 4번 원더풀 딕시는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직전에는 코너에서 약간 뭐 방해를 받았음에도 이겨내고 근성발휘했죠. 2번 야호 썬더캣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상당히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5번 스카이스톰도 직전에 한발 부적 3착입니다만 에펠이 이끌었던 페이스에서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전기 변수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안쪽 1번 파이널 스톰도 이제 빠른 선행마로 부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기세 좋은 선행마가 있죠. 10번 드래곤 보트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분리함을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행 모색 전개로 무건주로에서 버텨내며 입상을 했습니다. 승급 전에 3km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게이트 외곽이지만 10번 드래곤 보트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공산도 있어 보이는데 요 10번 드래곤 보트의 이 전개 양성각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일단 승급 전에는 한 번쯤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드래곤보트가 당시 직전 경주 6등급 고별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에요. 하지만 덜미를 잡히죠.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리치루즈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크게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라는 부분에서 드래곤보트 역시 승급전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더 필요한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안쪽 게이트 들어와 경주 여건과 전개 양상이 매우 유리해진 말이죠. 바로 안쪽에 2번 야호 썬더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미승리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검증을 받은 마필들 몇 두가 눈에 띄고요. 이번에 1300m 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써준 말도 관심이 갑니다. 자, 우선 선행은 4번 바람을 그리다가 선두 장악에 나설 듯 하고요. 안쪽에 2번 페더럴라이트가 두 차례 1300m 거리에서 은근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3착 2번을 했던 말이죠. 직전에는 3세 안말 경주였고 중위 외곽 돌고 선두권 나서려다가 초반에 선두권 나서려다가 중속에 밀려 중위 외곽을 돌았고 직선에서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만마로마 그린 사랑 편성, 솔직히 이번 편성보다는 강했던 편성 구도 속에서도 3착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선두권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편성 혹이 만난 이번 이 페더라이트를 중심의 말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11번 금순이 스타가 작년 11월 달 데뷔전에서는 늑발도 했고 외측 기대는 악벽, 전 구간 기대는 악벽으로 주행 불량 악벽을 노출했는데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했고 직전에 1300m 거리 당시 출발 후 자리를 못 잡고 차분하게 뇌선 돌다가 직선 내측에서 추입을 하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충분히 참고 한 발 몰아쓰는 전략으로 전개 양상을 펼쳐 나갈 때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이번에 망사하는 권을 승인 장구도 착용을 한 가운데 역시 적정거리 실전 막판 한발 역습이 가능한 11번 금순이 스타가 되겠고요. 어찌됐든 선행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이 가볍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4번 바람을 그리다의 1승 대치는 충분해 보이는데, 직전에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극복해낸 전력이죠. 이번에 원사이드 선행이 가능해 보이는 요 4번 바람을 그리다의 1승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요. 12번 이 천지 돌풍도 12월 1일 경주는 오히려 서둘러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초반 전개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고 후미에서 힘 한 배를 잘한 가운데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12월 1일 경주에서는 서둘러 무너졌고 전구가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다라면은 직전 경주에서는 그래도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막판 한 발 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말입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어차피 막판에 한 발 쓰는 힘으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말이기에 요 12번 천지 폭풍의 역습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편성 후기도 만났고요. 경주 접근도 좋습니다. 2번 페더라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마리 마필들 그리고 편성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저도 이번에는 모든 마필들을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페더라이트도 좋게 판단하고 있고, 천지폭풍 그리고 바람을 그리다도 선두권 자체에서 거리가 늘었지만 먼저 치고 나설 수 있는 구도라서 좋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금순이 스타가 매니페와 금순이 자마 중에서 역시 체구가 좀 크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힘이 차면서 이제 좀 뻗어나는 주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강자 피한 이번의 구도에서 금순이 스타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필들이 이제 보는 시각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해요. 결국에는 저 역시도 페더라이트, 금순이스타 모두 좋게 판단하지만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이두의 마필들이 27조 박병일 마방의 이제 동반 출격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동반 입상 자체를 잘 믿지 않으셔서 오히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판단하셔야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간헐적으로 마방의 동반 입상, 마주분의 동반 입상이 현실화되긴 합니다만, 굳이 이 편성에서 27조 마필의 2번 페더라이트와 11번 금순이 스타 중에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감이 가는 마필을 꼽으라면은 저는 2번 페더라이트를 선정하고 싶고요. 전개 유리만 4번 바람을 그리다가 선행 나서서 버텨내는 그림, 그런 그림이라면은 11번 금순이 스타 차후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27조 마방의 동반 출전마 중에서는 2번 페더라이트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바람을 그리다를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해요. 근데 4번 바람을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블루핀이라는 우리 1등급에서 활약을 했었던 자마, 시스말의 자마가 되겠고, 블루핀의 자마가 이렇게 크게 덩치가 좋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불면서 성적 역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직전 경제 조상모 선수가 정말 잘 타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페더라이트는 직전 경주의 게이트 이탈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 선행 나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이 덜 찬 말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중속에 밀리면서 뒤로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다라고 한다면, 직전보다는 힘이 더 찼기 때문에 페더라이트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도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직전의 게이트 이탈 속도 가장 빨랐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천지폭풍까지 동의를 하겠는데요. 5번 인디펜던스 데이,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말이 꾸준하게 지금 걸음이
보여질 것처럼 훈련 시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채용도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빠른 흐름을 만나면서 좀 아쉬움이 컸다라는 생각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보다 훈련 내용도 좋아졌고 힘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인디펜던스 데이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5번 인디펜던스. 그렇죠. 과거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이제 5번 인디펜던스는 직전에 물론 이제 스피드의 변화는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이제 순간 스피드 부족, 후미에 처져 이렇다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 출발 이후 중속 스피드가 향상이 되며 앞선 가담하는 능력은 좋았습니다만 직선에 다소 이제 주행 흔들리며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마필의 힘들어 차는 모습 그리고 이 마필의 성장세를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좀 더 실전 변화, 실전 경험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 차후에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편성이 강하다. 차후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비슷한 부분이 많고 하지만 의견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MC와 동일한데 직전 경주 워낙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말 이번 페더라이트 굉장히 기쁨을 안겨줬던 말인데 여전히 최상의 훈련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바람을 그리다 단독 선행 편성 만났고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는 김정희 의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데뷔 이후에 두 번 모두 출발을 삐끗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선입전개로 더 보여줄 모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3번 메이슨도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주임심사 모습을 봤을 때 절대 데뷔전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데뷔전에서는 출발을 너무 좀 실패하면서 혼자 채우면서 완전히 흐름을 놓쳐버리고 경주를 망쳤는데 훈련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3번 메이슨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메이슨은 거구의 체격에 힘은 좋아 보입니다. 향후에 중거리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전 데뷔전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막판에도 이렇다 걸음은 보이지 못했는데 좀 더 실전 경험을 쌓고 또한 빠른 그 하이 페이스를 좀 더 경험한 후에 차후나 차차후 정도의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역시 3번 메이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자, 게이트 여건도 유리해졌고요. 직선에서의 걸음 충분히 검증을 받을 이번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2번 페더 라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성장세가 돋보이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관심이 가고요. 직전에 현등급 무대에서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 미스 혹은 여타임의 컨디션 저하로 아쉬운 착선권에 머물렀던 말들이 이번에 권토 중례를 노린 형국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그 서열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5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경주 1300m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최근 겨울주로가 되면서 이제 무거워지면서 거리 경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분석의 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편성에서 현등급 1300m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은 하늘매직. 3등은 저는 논하지는 않으니까 입상 이상의 경험. 하위 등급에서까지 치면은 그래도 6두에 불과합니다. 즉 거리 경험이라는 부분,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심보다 이미 이 거리를 통과했다는 자신감이 우선이다. 9번 님의 향기 가장 먼저 중심에 놓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번 하늘매직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진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전력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상승세 전력을 우선적으로 지목을 해보겠고요. 9번 님해한기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부터 1300m를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경주에서 승급전에서의 상승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선행을 성공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래를 덜 맞는 전개를 말하는 건데 다행인 것은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기습을 나갈 수 있는 7번 하나미치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말들 제외하면 9번 님의 향기가 본인이 원하는 전개를 충분히 풀어내기에는 적정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3번 글로벌 천하 그리고 10번 풀문 스카이의 이두의 말들 역시 상승세는 좋은 말이죠. 3번 글로벌 천하는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악재가 있었죠. 불운했죠. 무릎을 꿇고 출발을 하면서 초반에 스타트에 실패를 했었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작용했습니다만 좀 더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서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력전의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0번 풀문 스카이, 인디언 이브닝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아디오스 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는 인디언 찰리라는 조부마 때문이죠. 할아버지. 그 말의 손자라는 부분에서 혈통적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들이 잘 뛰는데 인디언 이브닝이 why not? 이라는 부분이죠. 자, 10번 풀문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도 대차게 올려붙여주는 중속감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끈기, 기대치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여기에 8번 파이팅 히어로. 직전 경주의 늦추입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서둘러주는 타이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리 경험 9번 님의 향기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보는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서울 5경주였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언급해 주신 말들 역시 뭐 선전할 가능성 높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말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5번 한일 매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경주력보다는 훈련 상태를 봤을 때 좀 더 앞으로 뛰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선입전개 후에 뭐 사실 우승마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주력을 보여줬고 5등급 현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선입형 말로 판단하는데 지금 파이팅 이어로 같이 출전하는 말과도 사실 거의 함께 들어온 그런 경주력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나 빠른 말 두세 마리 보내놓고 선입전개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 한일 매직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도 앞선에도 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등급에서 1300m 입상 경쟁력은 유일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치우치려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버릇이 생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었고 직전에도 치우쳤습니다. 경주 중에. 그거를 박성규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운영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훈련 시에 또 치우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글쎄요. 실전에서 박성규 선수가 또 고생을 할까 봐 걱정이 먼저 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님의 향기란 마필 자체는 이제는 힘까지 완벽하게 차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뭐 승급전이지만 상대가 너무 약하죠. 전개도 좋아졌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 도의 마필들을 언급해 주셨고 가능성은 있지만 저도 이제 복병권의 마필을 지목해 본다라면 전 4번 아쿠아스톰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발주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마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뭐 12월 16일 6등급에서 우승도 좋았지만 지금 승급전도 무난하게 적응을 잘 마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파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페이스가 빨랐던 것을 감안을 하면 나름대로 주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힘 자체는 남아있는 모습에 발주 보완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설마 아쿠아스톰도 이번에는 타이밍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좀 싶은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쿠아스톰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말은 없다라는 것에 전제를 깐다면은 인정이 되는 거죠. 문제는 9번 님의 한계가 일단 앞선을 장악을 할 것이고 파이팅 히어로도 사실 선입권을 응수할 가능성이 커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쿠아스톰은 출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늦발하다가 이제 주춤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앞선에 붙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거리 경험이 없다 해도 3번 글로벌 천하라든가 10번 풀문 스카이의 초중반 스피드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아쿠아스톰이 추입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말들이 모두 무너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앞선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거리를 경험해봤고 앞선에서 운영이 가능한 9번 님의 향기가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선정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 3번 글로벌 천하와 또한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줘 10번 풀문스카이도 도전 가능한 전력. 말씀하신 이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 보이는데요. 저도 복병 전력 한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정거리라는 게 존재하죠. 바로 11번 늘세찬이에요. 1300m 싸워왔던 편성이 은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걸음 막판에 보였던 말이죠. 12월 15일 날은 블랙제퍼의 더불어 숲 편성에 3착을 했고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안 됐죠. 이번에 1300m 출전합니다. 역시 막판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입형 마필로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요 11번 늘세찬이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요 11번 늘세찬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해주신 그 12월 달 경주가 물론 블랙제퍼 더불어 숲 참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편성 자체가 경주 퇴역자만 한정 경주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말들이 경주 퇴역자만 한정 경주가 부디 1등급 만만치 않은 강편성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편성 강도가 그렇게 셌다고는 볼 수 없어요. 현등급에서의 결정력을 보이기까지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한마디로 1300m 저용 말이죠. 데뷔 후 2번의 1300m 동거리를 입상했던 9번 님의 향기 승급전의 전개까지 유리합니다. 9번 님의 향기를 중심으로 도전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역시 그래도 거리 경험이 있고 이번에 전개 유리함과 상태감의 우수함을 발현할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뭐 단거리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였던 말 직전에 석패의 아쉬움을 만회할 말이 한두 눈에 띄는 가운데 이번에 도전권들이 상당히 여러도 포착됩니다. 신마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갈 정도로 기본기 출중한 마필도 있고요. 과연 강축의 이제 후착잡기 경주 성격으로 예측을 하는데 자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6경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경주는 오늘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잠재력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비교 분석이 중요했지만 편성의 우위, 전개 우위 분명히 가져갈 마필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마필 필두로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조건 좋아진 마필이죠. 바로 안쪽 3번 마 청담진입니다. 주행심사부터도 가능성 데뷔전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차분하게 외선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그 강했던 편성을 잘 견뎌내며 이위권을 수성하면서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도 4위권 결국 나쁘지 않았어요. 발주기에서 살짝 부딪히면서 나왔고 외측으로 약간 기대는 듯한 매끄럽지 못한 발주 속에서도 외선에서 충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빠른 페이스를 차근차근 근성 있게 버텨냈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힘이 차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강자급의 마필과의 운영에서는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다르죠. 게이트 좋아졌죠. 전개 좋아졌죠. 상대는 약해졌습니다. 훈련은 더 좋아졌고요. 3번 청담진이는 여기서 선행을 가던 아니면 선두권 2선을 가담하던 선입을 가던 조건에서 상대면에서 이번 편성만큼은 입상 조건의 호기를 모두 갖췄다라고 강하게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 변화를 볼 수 있는 9번마 금화홀섬 외곽의 11번 프로암성 복병권 7번 패션 플레이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9번마 금화홀섬은 보여줄 잠재력이 충분한 마필로 판단을 해요. 주행심사 치르고 나서 연습 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고 데뷔전부터도 관심을 좀 끌었던 모습이긴 한데 상대가 너무 강했었죠. 스피드 위너와 대군 제패, 금석 돌파까지 가능성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안쪽 코스를 파고드는 선입력은 좋았습니다만 종말의 뒷심 자체는 아직 거리가 좀 길었다라고 좀 평가가 돼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연습 주행을 통해서 마필을 점검을 합니다.
주폭은 상당히 좋아요. 단거리가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변화 자체도 상당히 우세해졌고요. 데뷔 이전부터도 마필 자체가 고개가 높아서 매번 양털 코들레를 씌우고 운영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직전 주행 심사부터 그리고 이번에 경주 자체에서는 코들레를 해제하고 그 높았던 고개까지도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줄 대목입니다. 잠재력 충만한 9번마 금하우썸 말씀드려 보겠고요. 11번 프로 함성은 이미 능력은 드러났죠. 입상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57회 부중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어찌됐든 스피드형 마필이 많지는 않아서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면 뭐 선행을 편하게 성공하는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차분하게 힘 한 배가 가능한 2선, 3선만 가담을 해줘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무시 못할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7번마 패션 플레이어라는 마필 자체를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파 기록과 이제 순위권 자체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주행 심사 내용은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고개 들고 발주가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던 가운데서도 빠른 중속을 바탕으로 바로 선입에 가담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놔줬습니다. 그냥 마필 가는 대로 가볍게 운영만 해줬었던 모습인데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도 상당히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실전에서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준다라면 기본 주폭과 중속이 좋았던 7번 패션 플레이어도 복병권의 마필로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고 직전 강한 편성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상대 약해진 조건을 만난 3번마 청담진이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현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3번 청담진이나 9번 금화올섬에 대해서는 응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말들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병 이번 경주의 가장 신스틸러가 될 수 있는 말은 4번 웰리스 K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데뷔 초에는 선행도 한번 나가봤었고요. 직전 경주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 속에서 순위권까지 올라오는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페이스 빨랐었던 경주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정도로 공백 적응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본격이다라고 보이거든요. 4번 웰리스 K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전 인기도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판단을 해본다면 당일에서 한 4위? 5위 그 정도로 좀 나름대로 인기를 끌어줄 마필이에요. 뭐 그렇게 복병으로 판단은 되지는 않는데 가능성을 배제 못하죠. 이제 거세를 하고 나서의 직전에 첫 출전이었어요. 마필 자체가 조금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약간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긴 했는데 프리모나 금화 원웨이티나 롤러웨이버 페이스가 빨랐던 것을 감안하면 나쁘진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꾸준한 모습은 좋았는데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이 좀 아쉬워서 지금 소개드린 마필들은 좀 변화를 좀 확연히 느껴졌던 모습이 있어서 강조를 드렸고요. 4번마 웰리스 K 같은 경우에는 거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 조건에 따라선 충분히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백동훈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 2마리 3번 청담진이와 9번 금화울섬에 대한 의견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김재영 위원이 4번 웰리스 K 언급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해서 복병을 말씀드리자면 6번 크레이지 버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7번 패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백돌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신 말인데 이 말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신마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최선 추진이 아니었음에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훈련 상태도 매우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만약에 경합이 생길 경우에 6번 크레이지 버니 데뷔전이지만 충분히 1000m라면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크레이지 버니도 제가 정말 유심히 봤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마필이 선행 갈까봐 그 부분 때문에 유심히 봤던 건데 이마필이 주행 분량 때문에 두 번의 주행심사 치릅니다.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3, 4선 코너를 들어와서 직선부터 주행이 흔들려요. 마필 자체가 기대고 분량기를 보였던 그리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예 내측에 선행을 가는데 직선 구간에서 또 주행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마필의 기본적인 주행 분량기를 약간 노출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마필이 좀 겁을 좀 많이 먹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망사 눈가면에서 이제 눈가면으로 가면을 좀 교체를 하면서 장구를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모색했던 모습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마필이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라는 판단을 했을 때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안쪽 3번 청담진이라던가 바깥쪽에 프로 함성이라는 마필 자체도 이 마필을 압박해 준다라면 쉬운 사람도 될 것 같지가 않고 아직까지 악벽을 노출했었던 크레이지 버니 자체가 한두 번의 경험을 좀 전제하에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당장 데뷔전 자체에서 바로 노릴 마필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네, 최단 거리 레이스고 앞선에서 결판이 난다라면은 3번 청담진이의 11번 프로함성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이는 가운데 빈틈 파고들 9번 금화 홀섬까지 이 3두의 마필이 보여준 전력상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동일 위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늠해 주셨고요. 성장사의 마필, 변화볼 마필, 복병 전력 한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8번 와일드 파이트입니다. 11월 30일 주행심사 때 이 파랑주의부라는 1등급 마필과 함께 뛰었고 제법 막판까지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통과했던 말입니다.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기대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직전 데뷔전 경주는 초반도 전개가 처진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8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병합시 잘 따라붙는 신장사의 걸음도 보였고 발주도 보완했고 자, 부계 쪽으로 바벨드림이라는 부산의 최근에 단거리 스프린터까지 있죠. 이 8번 와일드 파이트가 분명 향후도 뛰어줄 수 있는 말이고 이번에 전개만 앞선에서 펼쳐준다라면은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막판에 한 발 역습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 8번 와일드 파이트의 변화 기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레이스름을 지금 앞선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선 자체에서 선두선 입에서 입상이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8번 와일드파이트란 마필 자체는 주행 심사부터 출발에 대한 불안감을 좀 노출했던 전력이기도 하고 데뷔전 자체에서도 역시나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해요. 밀리고 나서 이제 몰면서 가는 맛은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그런 전제를 깔아놓는다라면 모르겠지만 앞선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8번 와일드파이트는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마필이 발주를 좀 더 빠릿하게 받아주면서 붙여준다라면 입상권보다 3위권의 마필로서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당일 마칠 상태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염두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경주 숨어있는 1%의 복병막까지 이렇게 낱낱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경주 여건 좋아졌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상대 약해졌습니다. 3번 청담 진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번에 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보일 복병막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좋은 성과를 드릴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은 직선거리 가장 긴 1400m 거리 은근히 빠른 선행마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선두권에서 결판이 날지 아니면 선의권에서 힘한 배 잘한 말에게 그 찬스가 들어갈지 취임마들은 어느 타임에 도전 스파트를 해야 될지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또 백동일입니다. 백동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있고요. 좋은 모습 직전 경주 이어서 이변 경주도 인사드려보고 싶네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에서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낱낱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좀 더 이번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전력은 7번 메디치 글로리라는 전력이에요. 주행심사 당시에는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였었고 데뷔전과는 얼마나 뛸까 좀 고민을 했던 전력인데 무려 외곽 12번이었습니다. 문학스나비, 다크플레이어 만만한 전력들 아니죠. 그 외곽 12번에서 상대 아필을 그냥 씹어먹고 넘어가는 순발력으로 아예 선행을 나서버려요. 정말 놀라울 만큼 순발력을 보여줬었고 이었던 농협 중앙회장배에서도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있었었나 싶었지만 마필 자체가 워낙 스피드가 좀 좋다 보니까 아예 앞선 장악에 가까운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죠. 직전의 경주 1300에 도전을 해서 거의 뭐 의도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마필을 그냥 놔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선행을 가버리죠. 직선에서 간헐적으로. 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순 선행형의 마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뛰어왔던 강한 상대를 감안을 한다면 누가 선행 가도 그 페이스에 밀리지 않고 발 맞춰 뛸 수 있으면서 마지막 한 발까지 발휘할 수 있는 7번 메디치 글로리는 여기서도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 4번마 투고 윈, 5번마 슈퍼삭스, 3번마 플라잉 포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선행권의 마필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7번 메디치 글로리다 보니까 나머지 함께 어우러진 선행 마필을 다 약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메디치 글로리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선취권의 마필로 판단했을 때는 4번과 투고인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정과 파행, 열재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제 마방 이적 이후부터 좋아지면서 뭐 12월 15일 때 짱콩이 이끈의 페이스에서 2위권을 수성했었죠. 직전 1300도 잘 뛰었습니다. 근데 레이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추진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거리가 1400이었으면 순위는 분명히 더 올라왔을 투거 윈이었기 때문에 4차 이상의 이번 경주에선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번 경우에선 투고인의 전개 이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마 슈퍼삭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53마 신차 능력 부진 실격 받았습니다. 2개월 정지 먹었어요. 그런데 공백전에서 바로 입상하죠. 무려 상대가 스프링백과 황혼의 질주 문학스남이었습니다. 차분하게 흐름 따라가면서 마전 보였던 그 역습, 이제는 힘 자체가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1400 거리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슈퍼삭스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3번마 플라잉 포드란 마필 자체는 직전 뛰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데뷔 전 이제 운영을 풀지 못했다는 것은 감안을 했지만 직전 경기 선행 이후 보여주는 스피드감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뭐 선행 가도 좋지만 굳이 선행이 아닌 조건이라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라 코스가 좋은 잠재력 좋은 3번 플라잉 포드도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7번만 메디치 글로리입니다. 상태감만 이상 없다라면 편성을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강조 드려보겠고요. 후순위 당일 상태까지 포함한 최선 압축 약속드리면서 8경주 좋은 결과 이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주신 7번 메디치 글로리 저 역시 중심마로서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입증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뭐 언급해주신 말 중에 3번 플라잉 포드, 그 다음에 4번 투고인, 최적 선입전개 굉장히 유력한 말이기 때문에 뒷심발이 가능하다.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전체적인 백동희 의원이 언급해주신 앞선을 7번 메디치 글로리가 정리해준다는 구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번 썬더마크라는 말은 그렇게 좀 약간 무시할 수는 없는 말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긴 했지만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최선 추진을 하지 않고 말이 스스로 뛰어서 선행을 나가고 더 나올 초반 스피드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번이 선행을 나선다면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메디치 글로리와 한번 장을 겨뤄볼 만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번 썬더마크를 아예 배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메디치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뛰어온 상대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잠재력 좀 입증해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순위권은 6위권이긴 했지만 정말 경쟁하면서도 그만큼의 탄력을 보였고 마지막 끝걸음이 죽지 않았었죠. 그 이후의 모습도. 하지만 썬더마크는 직전에 보시면 혼자 뛰었어요. 인코스에서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빨랐던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혼자 선행을 가서 앞으로 분명히 뛰어줄 마필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의 구도는 분명히 달라요. 함께 붙어있는 3번 플라잉 포드라던가 안쪽에 있는 36 으뜸부터 더군다나 싱싱메리도 있죠. 싱싱메리 1000m 최고기로 다시 한번 갈아치웠던 그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매지치 클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선행 쉽게 갈 수도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보다 압박을 받는 운영을 받아낸 썬더마크로서는 물론 잠재력은 입증합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너무 강해진 상대팀에서 검증은 필수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썬더마크는 최승신 위원의 손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3코너까지 28초대의 기록을 내는 말이 과연 한국에 있었는가가 저는 일단은 그게 궁금해지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휴장 전에 일요일 날 정말 가벼웠던 주로 해서 가장 빠르게 3코너까지 근접을 했었던 말이 29초 1이었습니다. TSI 2주로예요. 정말 가벼웠던 주로. 이거 6주로예요. TSI 6. 진짜 무겁고 춥고 맞바람 부는데 28초 8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스피드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그때 웃겼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문가로서 그 고민이 빠지게 했었던 전력을 보여준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생각을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빵 치고 나가는 그 선행력 어떻게 무시를 하시죠? 썬더마크 들어오면 저는 틀립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뭐 스프링백 기억하시죠? 1000에서 1400 한 번에 극복했던 능력 마필입니다. 그 능력 마필도 같이 붙었을 때 선행 못 나갔을 때 상당히 버거워했어요. 더군다나 썬더마크는 앞말입니다. 스프링백과는 다르죠.
지금 압박받는 선행, 지금 선행 간다는 보장도 없는 이 구도에서 지금 메디치 글로리아 두마필의 동반 입상, 앞선 두마필이 버틴다? 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썬더마커가 들어오면 전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한 세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메디시 글로리를 축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썬더마크 무서워서 저는 11번 다크 플레이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크 플레이어가 1200 단거리밖에 경험이 없기는 해도 분명히 선입권에서 이 작은 나치에서도 자기 근성과 자기 강단으로 꾸준히 뛰는 힘이 매력 있는 말이거든요. 다크 플레이어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됐는데 이번에 추천 안 하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다크 플레이어 분명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직전에도 저는 이제 싱싱매를 다 강하게 보실 때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다크 플레이어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서 높게 이제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이제 5번째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늘어난 것이 더군다나 게이트가 많이 밀려난 것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분명히 직전부터 페이스도 빠르고 강한 상대를 만났던 그 부분에서 이 마필을 어떻게 극복해 줄지 기본 능력을 좀 믿고 있어서 이 마필의 상태를 알고 있는 만큼 당일 마치 상태 체크하고 가능성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경주예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마번 선정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선을 이번 경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2번 썬더마크 선행, 7번 메디치 글로리, 직전에 선행 강타로 1300m 우승, 도마필 공이 이제 4등급 굿바이 무대였는데 과연 1400m에서 선두권에서 결판이 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뭐 2번 썬더마크가 선행을 수월하게 나가준다라면은 긴 구간, 출발 후 긴 구간이 초반 전개에서 긴 구간을 뛰어야 되는 1400m 거리상 선두권이 경합으로 좀 붙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9번 블루마스터가 최근에 뭐 현등급 무대에서도 직전에 가온킨, 뭐 아르고로케 그리고 초캔디 등의 빠른 그 선행마 틈바구니에서도 차분하게 중위권 인코스 타면서 1300m를 입상한 전력입니다. 마차는 얇지만 상당히 강단이 좋고요. 어느 정도 중거리까지 가능성이 엿보였던 말 9번 블루마스터가 있고 선행 1변도 벗어난 요 10번 머니블레이드도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백동일 위원과 괴를 같이 하는 말은 4번 투고인밖에 없네요. 백동일 위원 선두권의 몰락 가능성과 또한 9번 블루마스터와 10번 머니블레이드의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선행권이 뭐 2번, 3번, 뭐 6번, 7번 뭐 다 경합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겠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판단했던 결과 같으는 메디시 글로리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 편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락보다는 선두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로 7번 메디시 글로리를 지목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편성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9번 블루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주 운영 자체를 보시면 최적 전개였어요. 계속해서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힘한 배를 운영에서 한 발을 발휘했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거리까지 늘어났고 전개까지 게이트까지 좋지 못한 이번 상황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 9번 블루마스터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논란 소지가 높은 경주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이 8경주는요 연투의 상승세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선두 좌회전기점에 7번 메디치 글로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22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1호 경마에서는 최장거리 레이스가 서울과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이 부산 5경주 2200m 최장거리, 서울 9경주는 2300m 1등급 레이스가 있는데요. 자, 1등급 무대에서 그래도 최근에 충분한 이 장거리 스태미너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 은근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과연 최장거리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중심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후착도 우열이 드러났다는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추천드릴 중심마 안쪽에 있는 1번 점보 블레이드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충분한 사세말이고 전형적인 장거리 만숙형 말로 판단이 되는 말입니다. 1등급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되는데 직전 승급전에서는 초반부터 서두르면서 평소랑 다르게 중후미에서 단숨에 앞선 선입권까지 가담을 했는데 무빙성으로 이 서두른 전개를 한 후에 지금까지는 다르게 안쪽에 자리를 잡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모래 맞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외곽 전개를 해왔던 말인데 안쪽에 갇히자 계속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코너에서부터 계속 채찍으로 동료를 했는데 모래 맞으면서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4코너 후에 밀린 다음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늦추입으로 3착에 그쳤습니다. 전개상의 아쉬움이었을 뿐 능력상의 부족함은 아니었다는 판단이고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이번 경주만큼은 강하게 추천드릴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6번 그레이트 킹입니다. 그랑프리에서 등자가 빠지면서 출발해서 큰 손해를 받고 그게 참 못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프리에서 5착 선전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도 그랑프리에서 3착했던 투데이와 코차 승부를 펼치는 정말 전성기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 유지하는 만큼 도전 가능하고 10번 월드데이도 충분히 강력한 도전말로 판단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데뷔 후 9번의 경주를 출전해서 최강 썬더에게 단 한 번 패했을 뿐 그때도 준우승을 했고 이에 나머지 8번은 모두 우승했습니다. 계력의 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그레이킹과 앞선에서 장을 겨루면서 1등급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할 수 있는지 이번 경주에서 드디어 좀 잠재력을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살아난 4번 신라의 전설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4세 때 비로소 잠재력을 좀 뒤늦게 터뜨리면서 연승을 이어가서 1등급까지 승급을 했는데 이후에 가벼운 부상으로 공백이 좀 길어졌습니다. 직전 복귀 전은 컨디션 완전치 않았지만 이후 훈련 모습상 다시 예전 연승할 때 모습 되찾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전 경주에 아쉬움 서력할 잠재력 최강의 1번 최강 점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최성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열심히 말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최성진 위원님께서 매번 점보 블레이드를 노래를 불러왔던 마필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 응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씨도 믿고 있습니다. 점보 블레이드 그리고 그레이트 킹 월드데이 선전까지 모두 믿고요. 신라의 전설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3번만 월드선 한번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이마필도 장거리 자체에서 꾸준한 경험이 좋고 추입 타이밍을 가져갔을 때 2200m가 오히려 이마필한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1610, 점버블레이드 그레이트킹 월드데이 이마필의 틈을 노렸을 때 4번 신라의 전설을 판단하셨지만 저는 3번 월드선이 좀 더 제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3번 월드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월드선도 충분히 1등급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 강력한 이 두 마리의 말 그레이트킹과 월드데이 이 두 마리가 모두 몰락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서 더 강한 말이 살아남을 수 있고 만약에 백동희 의원께서도 월드선을 이제 추천해 주신다면 이 둘 중에 한 마리와 함께 짝을 이룰 거라고 판단하실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1번 점보블레이드의 잠재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3번 월드선은 특히 또 직전 경주 워낙 느린 어떤 경주 흐름이었는데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이 6번 그레이트킹 그 다음에 4번 신라의 전설이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경주론도 빨라질 것이고 그럴 때는 12월 7일처럼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1번 점보블레이드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성진의 방송 추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점버블레이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전에 그레이트킹에게 무려 7마신으로 질 때는 정말 참 암담하더라고요. 60kg의 투데이가 그레이트킹과 코차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데 그레이트킹이 끝내 못 이기는 것도 너무 아쉬움이 컸고요. 10번 월드데이가 충마로서의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200 거리가 늘수록 선행마가 더 유리해집니다. 10번 월드데이가 선행을 나서는 버티는 그림 혹시 충마 변경 가능성 충분히 있으시겠죠? 없습니다. 월드데이도 분명히 좋은 말임은 틀림없는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빠른 페이스에서 단 한 번도 이 경합성 페이스 1등급의 최상의 어떤 편성 그런 강도의 페이스를 이겨낸 어떤 아직까지는 그런 경주를 펼쳐본 적은 없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올 잠재력이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약간의 어떤 또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레이트 킹이나 신라의 전설 같은 선행형 말들 또 돌아온 연표도 있습니다. 앞선에서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1번 전보 블레이드가 이번만큼은 정말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펼쳐지는 일반 편성의 2200m 최장거리입니다. 일반 전보 블레이드에 대한 이 높은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투데이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에 진 그레이트 킹과의 동반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하시는 듯하네요. 이번 그레이트 킹은 부담 중량이 59네요. 약간 좀 미덥습니다. 자, 22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 6번 그레이트 킹과 8번 골드블루가 있죠. 앞말 중에 상당히 강단 좋고 근성 좋은 추입형 마필로서 자, 12월 7일 날 2000m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직전에는 1800m 거리가 짧았나 봐요. 타이밍 못 잡았고 이번에 최장거리 2200m에서는 역시 막판에 시원하게 몰았을 수 있는 종반 걸음을 갖고 있는 앞말 8번 골드블루 역습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골드블루도 뭐 1등급에서 추임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말도 역시나 앞선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해서 무너질 때 추입형 전기로 역전을 노리는 말인데 이번 편성의 앞선에서 워낙 이 강자들이 출동하고 있고 또 1번 전보 블레이드가 추입형 말 중에선 가장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 8번 골드블루는 이번 경주는 착승권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다음 편성을 좀 노려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1등급 최장거리는요.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고요. 이번에 그 가능성을 결과물로 도출할 1번 전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최장거리 마지막까지 힘을 써줄 수 있는 스태미나 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지 최성진 의원이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300m 혼합 1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로드2 G1 경주 부산 5경주에서 2200m 장거리가 있었고요. 이번 서울 구경주는 과천에서의 최장거리 2300m 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능력마들의 서열은 판가름이 나 있는 가운데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당연히 8번 로드위너입니다. 정말 기류의 승자. 최근에 그랑프리 제외하고는 1등급 무대에서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전개도 상당히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1800m 출전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초반에 약간 좀 뒤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불꽃 같은 채찍을 대며 아주 기수의 의지적인 그 전심전력을 다한 책식 추진으로 막판 걸음을 보이며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2300m 거리 선두권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구도 속에 충분히 앞선에서도 전개 공략이 가능한 요 8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도전권들 2번 위너 골드 최근에 역시 1등급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는 이 뒷다리가 미끄러져 늪발을 하고도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초반 전개가 썩 매끄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였던 이번 이 위너 골드의 최장거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자, 6번 싱그러운 거미 1등급에서도 2000m 장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대통령배 출전 이후에 최근에 연달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충분히 컨디션의 변화를 보일 만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 발 부족의 아쉬움, 훈련 컨디션의 변화와 늘어난 2300m 거리의 전개 이점까지. 자, 6번 싱그러운 검이 되겠고요. 9번 구통사가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이고 국악 자극판을 작년 5월 28일부터 착용하고 출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이다가 직전에 포텐이 다시금 터졌죠. 당시 시종 외선에서 따라가며 적극성을 띠면서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 이번에 늘어난 거리, 주행이 안정화된 9번 구통사까지 가능한 전력입니다. 네, 민명철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최장거리 1등급 레이스는요. 1등급 강자임을 재확인시켜줄 요 8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이 구도로 보고 있고요. 장거리 걸맞는 마필,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의지까지 3박자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2300m 최장거리 8번 로드 위너. 뭐 그랑프리도 상당히 전개가 아쉬웠는데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로드 위너 직전 뛰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뭐 발주 받고 망했네, 못 들어오겠네, 부러지겠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직선에서 그 모래박고 쳐졌던 운영 속에서 직선 탄력만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그런 운영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가담해줄 마필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동일하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9번만 구통사도 괜찮지만 변화 보여주고 있는 3번만 장산 카우보이 한번 여쭤볼게요. 휴양 다녀오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마방 이적도 있었고 계속 힘이 차면서 예전의 탄력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에 로드위니가 있었던, 그리고 직전에는 문학지표 샴러코가 있었던 토스코 노바키까지 장거리 자체에서 꾸준하게 주폭을 다시 한번 살려나가는 모습이라서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고 최장거리라면 스태미나가 좋은 3번마 장산 카우보이도 충분히 가시권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외연을 더 넓혀본다라면은 3번 장산 카우보이도 복병 가치가 있겠죠. 분명 공백 이후에 직전에 이제 실전 두 번째 경주, 복귀 후 두 번째 경주에서 이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문학시프 샴로코 편성에서 당시 이제 출발 후 방해받고 흠이 쳐져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이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체중이 계속 빠지는 이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당일 컨디션이 올라오고 체중이 좀 불어난다라면은 요 3번 장산 카우보이도 장거리는 또 2,300m 경험도 있죠.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서 이 복병 가치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2,300m 최장거리가 되겠는데 뭐 일단은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방송 추천으로 꼭 좋은 성과 거두기를 응원을 해보겠는데 앞서 최승진 부산 5경주 보다가 이거 보니까 참 편성이 많이 약해졌네요. 서울 참 문제가 있네요. 좀 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8번 로드위너는 함께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1번 반야동행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야동행이란 말이 2,300m 거리 경험이 있죠. 당시 4위를 했습니다. 최고머니가 이끌었었던 빠른 페이스였고요. 충분히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문학치프 샴로코 토스코 노바케까지 좀 빨랐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서 1번 반야동행이 조금 더 힘한 배면에선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1번 반야동행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평균적인 이제 기록을 본다라면 2,300m에서 요 편성에서 가장 좋은 평균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게 1번 반야 동행입니다. 그 경주가 작년 9월 30일 날 뛰었던 2분 29초 6의 그 레이스였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 직전에는 출발 자세가 좋지 않았고 홈이 쳐졌고 고개를 좀 들면서 주행 불안기를 노출했는데 자, 이번 경주 2,300m 거리 물론 막판에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이 도전 전력으로는 보입니다만 역시 최장거리 레이스도 선두 선위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고 최근에 장거리에서 그래도 검증을 받고 날카로운 걸음으로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인 말들의 상승세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일반 반야동행은 향후에 좀 요편성보다는 좀 약체 편성에서 범직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편성은 워낙 우열이 드러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 단촐한 편성이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하지만 또 복병 한 마리는 또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4번 참마입니다. 1등급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말인데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면서 또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양압다리 구절염, 그 다음에 요배통, 10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왔고 10월 달부터 휴양 다녀온 뒤부터 정말 꾸준하게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을 정말 많이 끌어올려 왔고 그래서 사실 직전 대상 경주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좀 아쉽게 막판에 추임력을 발휘했고 분명히 살아났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분명히 예전 전성기 때 모습 돌아왔다라는 훈련 상태이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자리 잡고 뒷심 발휘할 수 있는 4번 참마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세계일보부의 단거리였잖아요. 막판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이번에 뭐 부담 중량 51에 장거리를 뛰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단거리 뛰다가 최장거리 또한 구절염까지 직전 경주 이후에 발병이 됐는데 마필 컨디션 부분에서 쾌조의 컨디션이고 병력 없이 이번에 출전했으면 좋았으련만
구전련 발병도 좀 거슬리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장거리에서 전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마필들의 그 상승세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역시 뭐 4번 천마도 향후 좀 약세 편성에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1등급에서도 최고의 강자급 마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이 8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 단거리 레이스고 은근히 선두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지 힘 안배하고 막판에 몰아붙일 추입마에게도 찬스가 올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최근에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4번 하늘누리 이 말을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더 어울리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 최근에 계속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를 해내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또 게이트 이점까지 선행마 보내놓고 최적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위대한 비상이라는 선행형 말입니다. 스피드가 워낙 탁월한 말인데 이번 경주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스피드라면 이번 현등급, 2등급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3번 우승한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단거리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인데 직전엔 승급전 또 늘어난 1400m 거리가 아쉬웠습니다.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매우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우승한호도 8번 위대한 비상과 함께 앞선에서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회복된 5번 레드 사이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계속된 출발 악재 이것도 컨디션에 어떤 좀 난조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10월에는 착시 불량 또 직전에는 또 출발이 좋지 않아서 아예 추진을 포기하고 추입을 했는데 꾸준한 훈련으로 컨디션 끌어올렸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레드 사이렌의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4번 하늘누리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누리가 상대적인 전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해졌죠. 뭐 선행권이 다툴 수도 충분히 있는 요소고 그 흐름에서 그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하늘누리는 저 역시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3번은 우승한호 게이트 조건 속에 선행 가도 되고 흐름 따라서 우승한호 같은 경우는 1200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8번 위대한 비상도 패치를 위해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여유가 많고요. 뭐 5번 레드 사이렌의 기본 변화도 상당히 괜찮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번 편성에서 출전하고 있는 외국산 마필 중에서 7번 정상코리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뜨거운 함성은 최근에 변화가 좀 더디고 7번 정상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급된 이후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단거리를 잘 뛰어주고 있죠. 빠른 페이스를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1400m에서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1200 선두권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오히려 이런 구도라면 정상코리아의 꾸준함이 이번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7번 정상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정상 코리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스피드의 강점으로 앞선 전개로 이제 좀 선행형 전개를 선호했던 말인데 이제 한계를 좀 느끼면서 선취입 전개를 최근엔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취입 전개를 구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못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도 결국에는 선입 전개로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싸움인데 저는 그래도 훈련 시에 변화가 좀 포착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번 하늘누리와 함께 변화가 포착된 5번 레드 사이렌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7번 정상코리아는 좀 더 다음에 추천드릴 말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늘누리가 되게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모을 줄은 몰랐네요. 예. 저도 추천을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우승한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 페인이 너무 뚜렷하죠. 당일 기수 변경입니다. 입마 호흡이 정말 절실하게 중요한 선행마 입장에서 선행 후 힘 한 배의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3번 우승 환호 입장에서는 안장의 변경은 치명타였다라고 봅니다.
승급전이었기 때문에 현등급 적응기가 필요해서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적임기수 안장이라고 한다면 3번 우승한호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 살 필요가 있겠고요. 승급전이어도 스피드 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을 8번 위대한 비상, 그리고 강조해 주셨던 4번 하늘누리까지 동의하고 있는데 1번 위니윙은 여쭤봐야 되겠네요. 8번 위대한 비상도 승급전, 1번 위니윙도 승급전입니다. 하늘누리 직전에 입상 기수 김혜성 기수입니다. 자, 1번 위닝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선이 모두 가능한 적임 조건을 만난 데다가 훈련실 컨디션도 상승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번 위닝의 전개 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1번 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나섰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그러지 않았을 때는 모래를 피해서 외곽 쪽에서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번 경주 같은 경우 1번 게이트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안쪽에 갇힐 경우에 밀려버릴 수 있고 선행만 뒤에서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직 그런 부분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을 결국 1번 게이트라면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이번 편성에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특히 9번 해운대 여걸 이 말이 굉장히 빠른 말이라서 1번 위닝은 선행을 나서느냐가 관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좀 큰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위닝이 굳이 선행을 편하게 나서야 가능한 전력일까요?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뭐 외선에서 따라가며 경합선두 레이스도 이겨낸 전력이기 때문에 1번 위닝인도 여기서 명함을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3번 우승하는 선행 나설 것이고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4번 한월누리도 작년 여름 공백 이후에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더니 직전에 이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입상을 했어요. 8번 위대한 비상은 이 패치럴 2회 2개월 정지 후 직전에 우승을 하는 괴력을 발생했죠. 6번 당대 알파 이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관심권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타이밍만이 이제 문제인 듯해요. 스퍼트 타이밍 빠른 흐름에 그래 단거리 1200이 적정 거리로 보이고 있고 자 52.5의 부중 여기서 이제 다크호스로 부각될 수 있는 말이 6번 당대 알파로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6번 당대 알파 좋아하시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작년 말에 그 컨디션이 많이 좀 호전이 되면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또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3등급까지는 분명히 임팩트가 있었던 말인데 2등급에서는 선행을 나설 정도의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 선취입 전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 전개를 펼쳤음에도 결국에는 앞선을 못 잡는 모습 또 더군다나 컨디션 호전세 그 부분도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당대 알파는 다시 컨디션 되찾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6경주 하이페이스 1200 단거리는요.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끈끈한 전력 내린 거리 4번 한월누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현등급에서 강한 상대 틈바구니 벗어난 마필들의 이번에 서력전이 기대가 되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1700m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행을 나서야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말들과 취입을 하는 것이 이번 편성에는 가장 적절한 말들이 정말 스피드 대결이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 등급에서 장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 1700m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 먼저 추천해드리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중심에서 한번 만복한 먼저 추천드립니다. 직전 경주는 글쎄요, 대한마가 이제 무너졌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을 어떻게 딱 이렇다라고 잡아내기가 좀 애매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3번 만복한이 선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승급전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3번 만복한이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부여받은 상태에서 선임력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겠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지금 2번 스피릿칸, 5번 능력시대에
8번 강촌의 별은 최근에 계속 추입을 하고 있으니까 논외로 한다고 해도 외곽의 11번, 12번까지 기습권까지 모두 다 가능한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만복칸의 선임력을 좀 더 믿고 가겠고요. 저는 2번 스피리즈칸과 4번 러블리 누트 이 두 마리. 2번 스피리즈칸은 선행을 나서면은 뭐 2000m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조교사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또 한 번 다시는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선행을 무리하게 나설 필요는 없고요. 선임력을 발휘하는 선에서의 이번 스피리즈칸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4번 러블리 뉴트가 직전 경기 보여줬던 1700m 첫거리 도전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안말로서 첫거리 도전이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찜찜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여유 있는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승급전 역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1번 백상군주가 아마 최대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입 후 추입이 가능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컨디션은 올라오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0m 경주지만 분명히 선행마들이 뭐 불리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3번 만복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점프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는데 초반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말이라서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까지도 나서서 버틸 능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저 역시 동의하고 2번 스피드 이직한 여기에 러블리 뉴트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번 크레모와 파워도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선 뒷심이 보장되지 않는 스피드형 마필들 8번 강촌의 별이나 11번 현무 12번 매니바다 이런 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습선행을 또 나설 경우에 앞선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경합 상황이 펼쳐진다면 7번 크레모와 파워가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7번 크레모 파워의 어떤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 구도가 이제 앞선 공략을 먼저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의 세력은 정말 많아요. 저는 1번 백상군주를 말씀드린 거고 최성준 의원은 7번 크레모아 파워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전 솔직히 7번 크레모아 파워는요. 훈련 시의 걸음이 뭐 확연하게 좋아졌다. 이 말이 뭐 힘이 너무 많이 찼다. 이런 변화의 폭이 감지된다라기보다는 장추열 기수의 의지와 장추열 기수의 기승술이 일궈냈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승급 전에 바뀐 안장은 한 번쯤 검증 필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고 이번 경기는 열렬하게 김지영 의원님의 그 분석을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옆에 있지만 뭐 모든 분석 결과가 똑같네요. 완벽한 스피스칸, 러블리 누트, 1번 백상군주까지 고른 전개 시점까지 관점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질문 드릴 거 없고 이마필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죠. 뭐 김지영 의원님께서 항상 좋아하시고 간혹가다 복병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본 주폭이 좋은 전력 6번은 화이어 드림입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깜짝깜짝 입상해 줄 때마다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 어차피 추위권 백상군주도 있고 크레머 파워도 있지만 화이어 드림도 어찌 보면은 이 편성 자체에서 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병을 같이 한번 논해보고 싶은데 화이어 드림 어때요? 화이어 드림을 제가 56 이상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추천 안 드렸어요. 이게 선임력을 발휘해 줘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이고요. 56까지가 정말 딱 마지노선. 근데 현 등급에서는 확실히 부담 중량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57 직전에도 무너졌던 그 부중입니다. 부담 중량 낮아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뭐 3번 만복하는 게이트 요동으로 점프 출발이 잘못됐죠. 그래도 잘 띄워줬고 정상적인 발주면은 뭐 3번 만복하는 이 편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스피드 이지카는 그렇죠. 뭐 따라가는 전개로도 1700m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이번 스피드 이지칸도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전개 변수를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 있죠. 바로 5번 능력 시대입니다. 자,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마필로서 작년 12월과 12월에 이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선행 강공 작전 우승을 했죠. 직전에는 아로그로켓이 도주 선행을 나서는 그 하이페이스의 2선 쫓아갔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페인이었어요. 아예 이번 경주에서는 절실하게 선행을 나서야 될 말이 5번 능력 시대로 보이고 적임 기수, 이혁 기수를 안장 교체했는데
자, 김지영 의원 5번 능력시대 이제 선행 가능성과 1승 기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능력시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정말로 말씀해주신 대로 무조건 선행 가야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도주성 선행마다라고까지 뭐 도주할 필요는 없겠지만 라고까지 강조를 드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경주 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실패가 결정적 패인이에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얼마나 편안하게 나서서 4코너 결승 직선주로까지 본인이 페이스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글쎄요. 2번 스피릿스칸이라든가 4번 러블리누트 등이 이 말을 편안하게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압박에는 검증이 필요한 세력입니다. 네, 서울 10경주 1700m 레이스는요. 직전에 승급전 강한 상대 발주 안 좋았던 아쉬움을 떨쳐낼 3번 만복한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이고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는 말들의 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흐름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자, 일요일 라스트 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경마 라스트 경주 한 주의 마무리 책임지고 백동울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금토일 다 잘해도 마지막 못하면 항상 저희는 욕먹는데 마지막 경주만큼은 정말 좋은 결과로 인사드려보고 싶네요. 준비 좋았던 마필들도 몇 도 보이지만 이번만큼은 상대 전개 조건에서 1번 스프링백을 강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데뷔 전부터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1000에서 14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경우는 서울에선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해낸 게 스프링백이었죠. 그 이후에 따라가는 전개 가능성, 농협중앙회장배에서도 가능성. 직전 경주에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스프링백이 가졌던 발주 능력보다는 분명히 늦발을 냈었고 운영상에서도 상대 전개에서도 더군다나 부중까지도 56.5를 달고 뛰었다는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승급이지만 스프링백이 안쪽 1번 게이트에 선행 찬스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다시 만회해야 됩니다. 스프링백은 여기서 강공선행 작전, 설령 기승마가 한두 나온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2선이라면 여기서까지는 통할 수 있는 전력 강조드리겠고요. 후순위 3번마 미라클 한센, 10번마 장산와일드, 8번 부익한 눈에 띕니다. 3번 미라클 한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휴양 이후 직전 경주 완벽하게 걸음이 살아났어요. 직전 경주 정말 잘 뛴 겁니다. 발주기에 부딪히면서 상대 마필과의 충돌까지 전개가 흔들렸던 가운데서도 선입 3선까지 가담을 했었고 마지막까지 좀 무리한 전개가 아닌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조이는 워낙 능력이 좋았으니까 아쉬웠다 할지라도 이익거를 수성해냈어요. 미라클 한스 기본적으로 순발력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선행 선입 다 자유로운 3번 미라클 한스는 여전히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외곽 10번 장선월드는 직전에 조금 아쉬웠었죠. 인코스 선행을 편하게 나서고도 조금 무너졌는데 상대 압박이 좀 심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흐름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운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마 선행 마필들이 무려 있다라면 차분한 선입 전개도 1200까지는 가능한 장선 왈지도 그 입상 가시권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보편권에서 8번 부익한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데뷔 초에는 좀 도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이었지만 최근에는 걸음 변화를 보이면서 한 번은 취입권의 모습, 선입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해왔던 마필로 최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1400과 1300 거리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00 거리까지는 부익한 자체는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편성의 흐름을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8번 부익한까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2착 승급이지만 뛰어온 상대와 잠재력이 다른 1번마 스프링백 최적 전개 조건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좀 더 강조드리면서 최선 압축으로 마지막 경주 승리 반드시 읽어낼 백동일이었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우선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1번 스프링백 선행 가야죠. 이번에는 뭐 글쎄요. 직전에는 아쉬웠다 하지만 부담 중량도 높았고 아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뿐해진 부담 중량의 1번 게이트 파이팅입니다. 3번 미라클 한센 직전 경주 내용 보고 경주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이제는 따라가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1200에서는 더 이상 적수가 없다 해도
어느 편성에서든지 입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고요. 10번 장산 와일드까지 모두 동의합니다. 8번 부익한도 백동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 건 분명한데요. 저는 5번 뮤진이로 백동윤 의원을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m는 적정거리, 어떠한 편성에서도 선입, 추입 모두 가능한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는 오히려 아쉬움이 컸어요. 어떠한 흐름에도 방해를 구애받지 않고 자기 걸음을 띄워주는 유형입니다. 직전에 약간 점프 출발하고 초반에 늦었던 게 아쉬웠지만 이번엔 만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 출전 주기 5번 뮤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저 설득 당할 것 같은데 뮤진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당의 상태 조건 때문에 그래요. 뮤진이는 항상 다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종도 있었고 관절염 때문에 주기가 계속 늘어지고 사실 직전의 경기도 거의 3개월 만에 출전이었어요. 체중도 좀 좀 쪄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번에 또 10주 만에 나오죠. 아직까지 이제 당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실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뮤진이는 어떤 전기 다 됩니다. 어떤 전기도 다 되기 때문에 저희 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뮤진이는 당의 상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드립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의견은 역시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프링백 미라클 한센이 두 마리인데 미라클 한센 같은 경우는 김정우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입 전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스프링백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는 정말 엄청난 대형 능력마의 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좀 평범한 모습이라서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주지만 그래도 데뷔 초에 어떤 경주력 보여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을 만약에 나선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번 새벽이라는 말이 선행을 나섰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말로 판단을 하는데 직전에 이 스프링백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너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4번 새벽이가 선행을 나선다면 4번 새벽이 또 복병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이스트 걸치란 말도 훈련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등급에서도 단거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쟁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앞선 보내주고 앞선이 경합을 했을 때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형의 말로 판단하고 있고 훈련 상태도 좋은데 최적 선입전개 이스트 걸치의 가능성 한번 복병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스트 걸치는 참고가는 마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입상 자체가 앞선 선행 아니면 선행 2선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입상 안 됐던 마필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행심사 연습 주행에서 한번 꼭 누르고 한번 타봤던 거지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마필이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네요. 각질 변경을 해나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 입상권을 바라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일단 3번 미라클 한센은 안말 대상 경주 절전 이후 절치부심 직전 경주 초반 전개가 썩 매끄러우지 못함에도 외곽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큰 성과리했죠. 3번 미라클 한센, 10번 장선 와일드가 여기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의 1승 기대치. 5번 뮤진이도 직전에 늦바라고도 후미 인코스에서 막판 이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고 근성 좋은 마필이죠. 이 3번 미라클 한센 그리고 안쪽에 1번 스프링백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감량 혜택까지. 1번 스프링백, 3번 이 미라클 한센 2도의 마필 우선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가장 클래식한 이 피자의 종류 중에 컨비네이션 피자라고 있습니다. 이 맛 좋은 토핑 재료를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완성된 피자의 맛이 좌우되곤 합니다. 경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입상 도전마라는 우수한 토핑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 컨비네이션 즉 조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낭패를 보게 마련이죠. 이번 1호 경마에서는 우수한 토핑 재료로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토핑 재료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는 다음 주 월말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